제가 이런 사연들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우리는 이 고민에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공감을 해줘야 된다. 왜요? 공감이 안 되면 공감이 안 되는 대로 얘기해야지. 근데 이분은 답답할 거 아니야. 이거 사연을 보냈는데 왜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요? 네. 되게 차갑게 혼자 차갑게. 자, 이제 우리가 연애 상담을 같이 해볼 건데 네. 어떤 걸 위한 초인지 물어봐도 돼요? 이거는 저희의 만남을 축하하는 초예요. 몇 년 됐는데요, 벌써? 그래도 또 매번 새롭게 감사하잖아. 서로가 듣고. 오늘의 우리의 그 어떤 오늘을 이런 축복하는 거. 만남을 아니면 내가 여기 또 나온 거 축하. 컴백 축하. 진주 컴백 축하. 진주 컴백 축하합니다. 진주 컴백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주 컴백. 진주 컴백 축하합니다. 얘들아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오빠가 곰 불어. 하나, 둘, 셋. 배지주님 한 입. 우리 이거 먹으면서 네.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연애 그 고민 상담 한번. 네. 또 메인이시잖아요. 완전 저희 그 채널에서 조회수가 잘 나온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거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도 잘 나올까요? 아 그럼요. 제가 워낙 잘하니까 저 때문에 잘 나올 거예요. 제목 고백했다가 차였습니다. 우재님, 신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근데 그분과는 같은 회사, 같은 팀이어서 매일 봐야 하는 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사연을 읽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네. 네. 진짜 미칠 것 같을 것 같아가지고. 정보 전달이 지금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네네. 네.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에는 아직 마음이 있기도 하고 어색해서 지나칠 때마다 다른 길로 피해 다닙니다. 스무스하게 없었던 것처럼은 안 되지만 잘 지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접는 법도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사연자분은 네. 가실거리가 아예 없는 미세먼지 가득한 죄송해요. 처음부터 잔인하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고백을 할 때는 각을 봅니다. 각을.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빨래통에 양말 같은 거 넣을 때 약간 확신되는 거리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하는 게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사연자분은 각이 아예 없는 레이저가 이렇게 넝쿨처럼 돼 있는 데를 네. 이렇게 넘어가서 그 뭔가를 근데 또 많이 혹시 막혀있는 모르죠. 상대가 어떤 타입이었는지 모르지.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을 수도 있잖아. 나한테만 반복적이다. 그럼 나도 약간 이렇게 할 텐데 보통 사람들은 단 한 번에 네. 하면은 보고 무슨 의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사연자분은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서. 고백을 했는데 차였대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회사하고 같은 팀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 회사에서 그냥 평상시처럼 잘 지내고 그러네. 할수 있을까요? 같은 팀이고 같은 회사인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고백해버리기 전에. 근데 이제 이미 했으니까 이미 했으니까. 저는 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방구를 실제로 그 실수로 꼈을 때 일부러 이런 데 끼익 소리 나는 거를 끼익 막 이렇게 해요. 이분이 보는 앞에서 그냥 여기저기 블러팅을 방법이죠. 네. 원래 그러는 사람인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사람을 제가 진짜 좋아했어.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람한테 내가 가벼웠던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저는 불러서 솔직한. 불러?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고백을 해서 미안하다. 이 마음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한테 뭘 더 할 사람은 아니구나를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고 이 사람도 마음 편하게. 사실 저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뭐 때문에 그 방법을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 네. 이 남자분이 아직도 마음이 접히지 않았대요. 접히지 않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주 씨처럼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이렇게 못합니다. 너무 어려운 상대인 거야. 저는 그냥 차라리 큰 건을 노립니다. 안 받아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쓱쓱 잘해줘 그냥. 알죠? 누가 나 좋아하면 신경이 쓰이죠. 약간 취하는 거 있잖아. 네, 네. 촥 만들어 놓고 갑자기 되게 차갑게 돼. 네, 말씀하세요. 업무적인 얘기 외에는 이제 얘기하지 않는 거. 네. 그러면 그 여자분은 혼자 뭐 하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이미 불편해진 상태를 뻔뻔해지지 않으면 떨쳐낼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그냥 네. 뻔뻔해지면 돼요.
그리고 뭐야 20대 중반이에요? 들이받을 때잖아요 이때는. 이거 한 번으로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지. 좀 여기저기. 다른 데다가. 이거 막 지금 들끓을 때잖아. 그쵸. 사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20대 중반이면 밖에 저기 호텔도 좀 다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사실 마음 접고 말고도 없어요. 그럼요. 그 사람으로 차기 깨끗이 때문에. 진짜 깨끗이. 네. 그럼 옵션이 3개네요. 저처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두 번째 오빠처럼 혼자 뻔뻔해지고 혼자 차가워져서 주변에서 이상하게 느끼게 한다. 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이제 3번째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뭐 포차나 이런 데 가셔서 정리하면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거다. 학교건 뭐 회사건 상관없어요. 어떤 그룹에서건 고백했다가 차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렇죠. 그럴 때 불편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요것만 알고 네. 그냥 난 당연한 일을 겪은 거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경험이 엄청나게 성장시키실 거예요. 아마 네. 사랑, 연애 쪽으로는. 제목 내 남자친구는 동태 눈깔.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이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싶은 성격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왠지 주사 잘 놓으실 것 같아요. 가끔 네. 안녕하세요. 남친이랑 사귄 지 1년 반 된 진주님 이거 살짝 내려요. 얼굴이 잘. 어디부터 할까요? 처음부터 제목 내 남자친구는 동태 눈깔. 내리라고 지금 얘기했다. 지금 내리라고 아니, 지금 오빠, 얘기했다. 그럼 뭐 여기까지 내려? 안녕하세요. 남친이랑 사귄 지 1년 반 된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친이 어느샌가부터 애정 표현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기도 해서 얼마 전에 남친이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나한테 가끔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얘기해달라 하기도 하고 나한테 궁금한 것도 없냐고 했더니 남친이 하는 말이 500일 넘게 만났으면 질문이 없을 수도 있지. 마음이 없으면 몇 끼니마다 카톡 했겠어?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아서 싸우게 됐는데 싸우는 도중에 남친이 우리는 사랑의 형태가 다른 것 같아. 헤어지자. 아니 자기 딴에서 노력했는데 부족한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사랑의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크기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헤어지자는 거 붙잡았더니 붙잡혔는데 그 뒤로 한 달째 남친이 손톱을 죽어도 안 하고 제가 카톡하면 대답만 해서 답답해요. 만나서도 동태 눈깔이에요. 여기서 나온 사랑의 형태는 저는 그냥 사랑이 줄어들어서 이제 날아간 거지. 네. 형태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이 식었다 상대가. 그럼 어느 정도 시도해보고 안 됐다 인정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연자분은 인정이랄 게 없어요. 그냥 이 남자친구는 무조건 나랑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인정 이런 걸 떠나서 이분은 거기까지도 이제 인지가 안 되시는 거죠. 자기 사랑의 방식이 이거니까. 마음이 없으면 몇 끼니마다 카톡을 했겠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하는데 이분은 이걸 듣고 충격까지 받았다고. 그러면 두 분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마음이 식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식은 것 같은데요? 아니지, 그러니까 싸우는 그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뭐 나중에 마음이 식었을 수 있지만 이 전까지는 그렇게 식어서 질문이 없고 뭐 이런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게 뭐 판단할 수가 있는 거는 저는 상대방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눈치를 챌 수 있고 그건 티가 많이 나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이 네. 사람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요구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상대방은 더 돌아선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네. 요구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서로 잘 지내기 위한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한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얘기해. 이건 난 합의는 아닌 거. 저는 실제로 네.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러면 사랑해 이런 얘기를 네. 거의 안 하는 타입. 너무 느껴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게. 그거면 됐다요 저는. 네네네. 제가 이런 사연들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이 고민을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공감을 해줘야 된다. 왜요? 공감이 안 되면 공감이 안 되는 대로 얘기해야지. 근데 이분은 답답할 거 아니야. 이거 사연을 보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요? 네 되게 차갑게 혼자 차갑게 이랬다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네.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갔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런 편이에요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걸 던져주는 거죠. 뭐 오빠 같은 사람도 있지만 공감을 해주러 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음. 그럼 오빠 혼자 해. 왜 이렇게 감정적이세요? 냉정하게 이분도 20대 중반이잖아요. 20대 중반에 500일치 연애 해봤으면 성적이 되게 좋은 연애라고 생각해요. 패스트한 이런 시대에 뭐 일주일 만나고도 연애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500일이나 만났으면
얼마나 연애를 또 진득하게 오래 잘 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본인한테 마음이 식었다라는 게 본인이 체감이 될 정도로 이게 많이 주저앉은 상태라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별도 이제 경험을 해보고 수순을 한번 밟아보는 게 마음이 없으면 매 끼니마다 카톡을 했겠어라는 그 말이 아마 맞으실 거예요. 이분의 사랑의 형태는 정말 이거일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를 이번 기회로 아시고 이 연애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중에 또 깨닫게 되는 그쵸. 것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뭐 이거는 헤어지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헤어질 거니까 어차피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목 잘못된 만남.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진 지 5년 정도 된 전남친이 있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전남친의 여사친 문제와 바람으로 헤어졌던 터라 매우 안 좋게 끝난 사이입니다. 본 얘기로 들어가자면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길에서 번호를 따였다고 했는데 저한테 너무 설렌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친구의 번호를 따간 사람이 제 전남친이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남친이랑 헤어진 지도 오래됐고 제 친구는 전남친 얼굴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왜 뭐가 잘못됐어 이게? 끝까지 일단 아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걸 볼 수만은 없어서 야, 걔 내 전남친이야. 진심으로 널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친구 전남친이랑 만나는 취미 없어. 알아서 정리할게. 라고 말하길래 저는 친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친구의 연락이 뜸해지더니 제가 연락을 해도 그냥 대충 답장만 해주고 말더라고요. 답 나왔죠. 만나기 시작했죠. 네네. 너무 찝찝해서 다른 친구한테 슬쩍 얘기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걔 요즘 썸남 생긴 것 같던데? 그래서 바쁜가 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 친구 인스타로 들어가서 스토리를 보니 제 전남친이랑 데이트하는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물론 저는 미련 1도 없고요. 이미 헤어진 사이니까 참견할 권리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손절이 답일까요? 이렇게 1초 컷인 것 같아요. 손절 네. 친구랑 네. 전 남친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친구 사이면 사실 깊은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남인 사이고 그렇다고 내 친구가 걔한테 가서 나 네 전 여친이랑 만나도 되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알아서 정리할게라는 말 안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그럼 친구한테는 뭐 어떻게 얘기할 건데? 아 그래? 근데 나는 좀 더 그냥 알아보고 싶은데 약간 그게 이럴 수도 그게 만나겠다는 말이랑 똑같지. 그리고 정리라는 게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정리할게. 정리할게. 내가 잘 이렇게 정리할게. 정리할게. 아 그쵸. 아 그러네요. 이렇게 잘 그럴 정리할 수 때도 있죠. 있잖아요. 네네네. 친구한테는 사실 감정 싸움이 일어날 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볼게 하고 굳이 친구한테 이걸 막 대놓고 막 얘기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친밀도가 친구랑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미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뭐 신뢰가 서로 이미 깨진 사이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네. 이 둘은 네.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닐 것이다라는 그렇죠. 제 생각도 그냥 그래요. 나름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면은 그냥 손절이 답일까요 해서 많이 저도 괴로워하면서 어떡하지 했을 텐데 그래 보이지 않아서 네 그 정도면은 손절하셔도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어떻게든 조심스럽게든 뭐 뭐든 얘기를 조금이라도 했겠죠. 이 사연자분한테 죄송한데 본인이 손절을 한 해만에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이 친구는 그 남친구 만나면서 속으로는 손절을 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를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안 그래도 여기 상처받은 사람한테 왜 또 그 칼로 뭐 칼자루니 뭐냐면서 찔러요. 저는 이런 거에 막 신경 쓰고 이럴 시간에 네. 근데 모르는 거야. 이 친구 남자친구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저는 미련 1도 없고요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와의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인 그렇죠, 것 그렇죠. 같은데 메인이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떠나서 친구가 이제 자기한테 말을 끝까지 안 하고 자기는 잘 지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잘 사시라고. 그러니까 빨리 네. 빨리 하고 그러니까 손절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제목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게는 2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말 오래 쫓아다녔습니다. 감사하게도 결국 여자친구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그땐 꽤나 많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행복하고 여자친구를 사랑합니다만 요즘 여자친구와의 결혼이 너무 고민됩니다. 고민이 되는 이유는 제가 연애 초반에 여자친구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8천만 원의 부채가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면 다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결혼이라는 현실이 다가오니 그때 제가 얼마나 감정이 취해 있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더 답답한 건 이 얘기를 여자친구가 먼저 꺼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우연히 알아냈고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는 이 문제를 최대한 덮어두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제 고민이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쁘다 라며 옷 링크를 보내고 피부과 시술을 알아보는 걸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사랑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걸까요? 저는 뭐 이미 사연 중간쯤에 이 사연에서 뛰어내렸습니다만 느껴졌습니다. 예. 네, 그래도 끝까지 읽는 모습이 네, 프로다웠죠? 네. 만약에 이 여자분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 어땠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더치페이 같은 거 얘기 나왔을 때 얘기했죠. 여자분이 옆에서 그래도 제가 요것만 해도 내가 내는 거 전혀. 근데 계산할 때쯤 가서 이러고 있으면 내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주 씨가 물어본 것처럼 진짜 뭐 영차 노력하는 말은 안 모습이 하더라도. 나한테 보여줬다. 근데 부채가 있는 걸 나만 알아. 그거는 오히려 네. 내가 갚아주고 싶게 안쓰럽지. 만들지. 그쵸. 빚을 갚았을 수도 있잖아. 여자분이 이거는 연애 초기에 내가 확인을 한 그러네. 거고. 2년. 그러니까 저는 2년 이 됐거든요. 중간 팩트 체크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중간 체크를 했더니 마이너스 통장으로 피부과랑 옷, 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사고 있다. 그러면 뒤로 돌아 한 다음에 질주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말 오래 쫓아다녔대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은 사람인데 라는 거에 취해서 부채를 대하는 이 태도까지 내가 눈 감아줘야 된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이 이것만 빼고는 너무 사랑스러워. 이 사람이 내 삶에서 퐁 하고 사라지면 네. 내 삶이 어둠이야. 그러면 진주 씨 보세요. 우리가 게임을 해요. 네. 조이스틱으로 방향키를 뺐어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똑같은 거예요. 요거 뺀다고 나머지가 좋다고 해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째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의 마음을 또 헤아려야죠. 그럴 거면 저기 그랬어요. 이거 녹음해놓고 틀어놓으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까지 길게 쓰면서까지 여기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너무 고민되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냥 조이스틱 뭐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뭐야 이 프로는 왜 있어?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 나 이거 지금 참 내가 몰입해갖고 지금 내가 마음 써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거기에 얹어서 마음을 더 쓰겠다는 거야. 결과는 사실 나왔어. 그 결과 내 입에서 나왔잖아 지금. 나도 동의했으니까 오빠를 째려봤겠지?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난 더 얹고 싶은 거야. 어떻게 더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까지 있지 않을까? 지금 마음 쓰다듬어주는 거 하다가 이대로 결혼을 그대로 꼬린을 하게 되면 네. 그 뒤에 이 사람의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건데? 묻죠.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부채는 그대로거나 혹은 더 늘어났다. 자신의 부채를 대하는 그 태도에 실망해서 저는 저는 어쨌든 여자친구랑 좀 대화를 해보시고 이 와중에도 여성분이 또 갚아 나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또 다른 얘기인데 주택을 위한 대출이야. 네네. 사실 그런 거는 그쵸. 또 얘기가 다르지. 그니까 대화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라는 네, 거지. 네. 네. 제목. 남자친구의 구속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저한테는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한 오빠였는데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에 호감이 생겨 지금은 사귀고 있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요즘 남자친구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자친구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거나 놀러 나갈 때면 항상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냥 세심한 성격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저한테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 사진을 꼭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찍어서 보내줬는데 요즘은 그 정도가 좀 심해졌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나면 한 20분 뒤에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찍어서 보내주지 않았냐 하면 그것도 못 찍어줘? 뭐 찔리는 거 있어? 이러면서 엄청 닥달하고 심하면 저를 혼내기도 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통을 엄청 물어요. 진짜 너무 민망해서 친구들한테 양해 구하고 집에 간 적도 많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셔서 친구들 만나면 밥 먹고 카페 가는 게 전부인데 왜 이렇게 저를 의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숨 막히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남자친구의 행동 고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기분 잡치네 또. 어떤 스타일이에요? 평소에 연애할 때?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 사귄 지 얼마 안 되고 이럴 때는 뭐 서로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럼요. 네네. 근데 뭐 저는 이제 좀 지나고 나면 그냥 러프하게 서로 두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1년 정도 만난 상태예요. 그리고 20대 때는 이때는 저도 좀 뜨거웠던 것 같긴 해요.
집착도 좀 하고. 집착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서운함도 많이 느꼈어. 그때는 어. 사랑을 잘 모를 때잖아. 네.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사람만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인생의 전부를 나한테 올인할 수 없잖아요. 나도 그녀에게 올인할 수 없고. 왜냐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린 지금 좀 이성이 많이 있는 음. 나이대가 됐지만 20대 초에는 안 그러셨어요? 20대 초반에도 어떤 걸로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던 분과 마찰이 있었냐면 대학교 때였어요. 네. 시험 전날 우리 학교를 오겠다는 거예요. 내일 시험이라고 했더니 자기가 중요하냐 시험이 중요하냐. 시험 전날 공부를 못하고 그분을 만났다가 망했어요 시험이. 그때는 나도 뭘 모르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시험은 내일 하루 있는 거고 연애는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겪으면서도 너무 그 어떤 둘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는 연애에 대한 반감이 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맞는 분들끼리 만나면 되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네, 잘못됐고 안 됐고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안 맞는 상태인 거죠. 고칠 수 있을까요?인데 이거는 남자친구분이 참는 거지 고쳐지기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저희는 약간 조금 이제 뭔가 연애라고 치면은 막 불타진 않고 저는 다 이런 스타일이죠. 막 차갑게. 진주 씨도 딱 다리 똑바로 하고 딱 우리 나이에 맞게 딱 차갑게. 머리는 차갑게. 몸이 뜨겁게. 이렇게 해서 보고. 어릴 때 저였으면 거의 같이 이걸 붙잡고 울부짖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그 많은 과정들을 겪었다 보니까 와, 그러면 지나고. 조금 실망이에요. 저희는 진주 씨한테 네. 울고불고 하는 걸 원해서 불렀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고 해버리시면 저희 계약이랑 좀 안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혹시 아니,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네. 또 출연하기 전에 구두를 주시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계약을 아무튼 남자친구 행동은 사실 고친다는 생각보다는 난 상대를 고치려는 시도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사실 맞아요. 인간은 네. 참는 거지. 연애 참견 7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명언이 그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바꿔 쓰는 거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지 해서 고쳐질 정도의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맞으세요. 네. 네. 공감해드렸어야 됐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냉철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물론 사랑의 감정 알지. 네. 막 좋아 죽겠지. 근데 내가 이 좋아 죽겠다고 둘만의 어떤 행성 비유길리에 갇혀서 모든 걸 다 끊고 저는 이런 연애는 되게 독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때요? 재밌나요? 사연들이? 이런 파릇파릇하고 어. 뜨거운 느낌을 또 안 느껴본 지가 또 됐기 됐잖아요. 때문에 또 오랜만에 저도 얘가 좀 그래요. 뜨거워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어떤 같고 연애 하고 싶은 연애. 하고 여기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는 동태눈가를 만나서 나는 네. 판도라의 상자 부채 해보고 싶어요. 궁금해. 지금 부채가 어떻게 됐을지. 그럼 오빠는 부채 저는 동태눈깔 매 끼니마다 카톡 해주는 정도면 저는 엄청난 정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감사히 여기면서 제가 그럼 한번 연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 끼니마다 카톡 해주는 거에 감사할 정도면 진짜 우리 나이에 맞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희처럼 이렇게 뭐가 진짜 사랑이고 이게 뭘 뜻하냐면 휘둘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휘둘림이. 신현준 형님 눈보라. 지금 탁 돼 있는 이 느낌. 어린 친구들보단 우리가 지금 먼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되게 좋아요. 막 울고 막 그런 연애들에 막 겪어본 사람으로서 근데 오빠는 울고 불고 해본 적은 있어요? 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헤어졌을 때 집에서 청소기 돌리다가 그냥 느닷없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물부터 나와. 그런 적도 있고 진짜 유명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는 급식을 한 2주 정도를 안 먹을 정도로 막 그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온 거네요. 저는 처음부터 오빠가 그냥 이런 식으로 태어나신 줄 알고 이렇게 태어날 순 없고 네네. 저도 이제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네. 가시죠 이제. 네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의 주제 언제나 이 자리에 있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문이 있거든요. 네. 나가라고요? 네. 오빠 어떻게 손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접해? 끝났으니까. 우리 채널에 시그니처를 안 했네.
입고 오신 룩을 그 정보를 좀 드려야 돼요. 왜냐면 네. 보시는 분들이 댓글에 있을 거거든요. 네. 진주 언니 그 베스트 어디 거예요? 모르는 애 어떻게 해요? 아 스타일리스트. 오빠 해라. 내가 구경할게. 제가 비즈니스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은 프라게라는 브랜드에서 그때 보여줬던 가죽 자켓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입은 걸 보고 개선을 좀 많이 하셨다고 오. 보내주신 이번 시즌 아마 새로운 자켓일 거예요. 안에 입은 티셔츠는 류 제품입니다. 류. 바지는 이거는 또 한 2, 3년 전 제품인데 오. 요새 핀터레스트 같은 데 보면 이런 배기 그 진들이 많이 입잖아요. 그런 게 몇 개 없어갖고 집에 좀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딱 그런 핏으로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오, 진짜 과하지 않는 네. 느낌이네요. 딱. 슈즈는 패넌의 4홀 더비 슈즈고 요거는 패넌 첫 시즌부터 쭉 나오고 있는 이제 스테디한 더비 슈즈. 자, 여기 보면서 네. 안녕히 계시렵니까 아시죠?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시렵니까?